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량미를 풀어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라 이런 특별 명령서가 내려졌죠. 그런데 아직 식량 공급이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요? 네, 함경북도 청진 그리고 양강도에서 온 소식인데요. 네. 청진에서는 7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시는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곧 주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강도에서도 이제 식량의 공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돈다고 합니다. 군량미를 도둑 맞았다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난데없이 이게 무슨 소문인가 그게 그러게요. 가능하냐 예. 군량미를 어떻게 도둑 맞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혹시 특별 명령을 내렸는데도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거 최고 지도자의 위신이 깎일 것을 우려해서 네. 당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 정상 공급이 지금 어렵거나 아니면 원래 세웠던 계획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식량 공급 과정에서요. 방역을 위반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요? 네, 김정은 비서가 일단 특별 명령을 내려서 예. 군 비축미 2호미를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어떤 이 문제일까요? 2호 창고의 양곡이 원래 통계보다도 훨씬 네. 적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네. 군이 급하게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쌀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김정은 비서와 사전에 상의를 네. 하고 김정은 비서 승인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방역 당국과도 협의가 된 게 아닌가 네. 봐요. 이 중국에서 수입한 쌀이 남포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국경이 지금 분명히 봉쇄돼 있고 그렇죠. 무역도 중단된 상황인데 갑자기 네. 쌀이 막 들어오니까 남포항 검역소가 즉각 상부에 이걸 보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비상 방역을 위해서 무역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김 비서의 별도 지시나 승인도 없고 방역 당국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물자가 들어온 이런 상황. 이것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 국경 지역에서는 군단 후방부에서 중국 쌀을 들여오고 함경북도를 비롯한 일부 국경 지역에서는 이 방역 격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거치고 이제 주민들에게 쌀이 일부 풀리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위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한 중대 문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네. 했고요. 일부 간부는 이 때문에 문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뭐 상황이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문책을 받은 간부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일단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원수님과 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로 전략 물자를 이게 전시 물자죠. 네. 이걸 풀어서 식량을 공급한다. 이렇게 특별 명령을 지금 내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네. 또 하나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전 국가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네. 자, 이런 문제로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이 교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여러 가지 보도와 주민 소식을 종합을 해본 결과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누구냐 과연 그럼 지금 상무위원 5명인데요. 김정은 총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리병철 군수공업부장, 당 중앙군사위원 부위원장, 그리고 김덕훈 내각총리가 4번째고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5번째입니다. 네. 이 중에 과연 누굴까? 다 높은 사람들인데. 일단 김정은 총비서는 네.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약간 좀 관계가 없어 보이고요. 조용원 당 조직비서도 이번 방역 문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덕훈 내각총리 아니면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인데 지금 군량미 문제가 정면에 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군수공업부장이 이번에 문책을 당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룡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1일 회의 때 회의를 주재했었어요. 네. 그리고 조용원 그 조직비서도 회의에서 오히려 그 문책당하는 간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뭐 리병철
부위원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어쨌든 뭐 갑작스러운 식량 수입과 방역 지침 위반 사건 짚어주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벌어졌을까요? 사실 뭐 예. 해묵은 문제죠. 식량 음. 문제는 뭐 생명은 문제인데 어쨌든 크게 세 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원인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죠. 네. 특히 이번에는 최우선으로 북한에서는 식량을 보장한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던 군량미까지 비어 있으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식량 부족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제로 부족한 식량을 보고할 때 네.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식량이 어느 만큼 있는지를 보고할 때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군량미를 보고한 것이 이번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셈이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네. 실제로는 정상이라고 보고를 김정은 비서는 받았는데 상황은 그게 허위 보고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비서는 그 실태조차 사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죠. 세 번째, 이 방역 능력 부족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은 전면 통제와 무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지금 이번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방역 능력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무역을 전면 중단하거나 막 전면 봉쇄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렇죠. 무역도 하고 예.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이 감염병을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방역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역을 지속하기가 지금 어렵고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 이것이 빚어낸 묻지 못할 사건이라고 네.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이렇게 좀 따져보면요. 혹시 리병철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문책이 내려졌더라도 그 사람한테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세 가지의 네.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러게요. 이걸 뭐 예. 이병철이든 누구든 갖다 놨어도 이 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겠죠. 맞습니다. 예, 사실 북한 사회 특징을 고려할 때 어찌 보면 궁극적 책임은 음. 김정은 비서에게 있다고 봐야 네. 될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돼 있는 사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인민들이 잘 산다. 네. 당연히 최고 지도자의 공적일 거고요. 이런 나라에서 나라가 어렵고 못 산다? 방역에 문제가 많고 코로나가 막 번진다? 예. 당연히 가장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권력을 혼자 다 쥐고 있는 최고 지도자의 네.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되겠네요. 이번 사건도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 때문에 경제 제재를 자초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후진적인 의료 방역 능력 때문에 북중 무역을 사실상 마비시킨 것도 결국 북한 체제와 김정은 최고위원장의 한계죠. 그리고 당과 군대의 부정과 부패, 허위 보고 문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걸 지금 10년간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네. 해결 못했다는 것이 또 이번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김정은 비서 지도력의 한계, 문제점 이런 것을 사실 이번 사건은 잘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이 최고 지도자에 있다면 결국 간부들에 대해서 이걸 문책을 하는 거는요. 사실은 뭔가 좀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게 했다는 이유로 리병철 부위원장을 문책을 했는데 지금 리병철 부위원장이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추가로 군대 주요 간부들 그리고 군대와 당이 연결돼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역량과 실질적인 해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집행하면 되는 건데 지금 김정은 정권의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네. 불구하고 이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결책을 강요하거나 결국 그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또는 네.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더 커져서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수습하느냐, 간부들을 문책하고 숙청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간부들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자기 체제의 한계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래서 간부를 그냥 숙청하는 식으로 그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식의 통치를 네.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번에도 또다시 네.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한마디로 한다면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 희생양 정치 그리고 뭐 그런 정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사실 북한에서 간부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매우 생각이 어렵죠. 들어요. 네, 좀 매우 두려울 것 어려워요.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이번과 같은 사례가 많았다면서요. 네, 일단 뭐 가까운 네. 사례로만 보더라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고난의 행군 한창이던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네.
김일성 주석이 이제 막 사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네. 당연히 체제의 불안과 위기는 극에 달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김일성 사망 이후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간부 숙청과 대량 학살로 네.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당시 농업 담당 비서였던 서관희를 식량난의 책임을 물어서 총살해 버립니다. 아이고. 1997년 가을에 수많은 평양 시민들을 평양 통일거리 버스 종점에 모이라고 네. 하고 그 자리에서 총살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 서관희에게 적용한 죄목은 네. 30년 동안 미 제국주의의 간첩이었다. 아이고. 그래서 예. 미 제국주의의 간첩이기 때문에 당의 농업 정책을 일부러 망쳤다 이런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네. 식량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꾸며낸 사건이었는데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네, 그때 네. 뭐 조석천 철도보위부장, 김병남 양강도 조직비서, 문성술 당 조직지도부 책임비서, 그다음에 서윤석 평안남도 책임비서 등등등 수천 명에 달하는 간부가 숙청이 됐고 네. 그 가족 2만여 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와. 보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북한 이 방송을 예. 듣는 분들은 이제 심화조 사건이라고 아마 해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2009년과 2010년 네. 3대 세습이 되고 있던 그 시점이에요. 이때가 이제 김정일이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 그리고 김정은이 새로운 후계자가 막 되고 있던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이때 경제개혁을 막 실시하던 박봉주를 제거를 하고 김정일이 박남기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를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화폐 개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 다 좋아. 네. 그 돈을 이제 우리 당에서 바꿔줄 텐데 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든 1000만 원 벌든 다 상관없어. 나는 10만 원만 바꿔줄 거야. 이런 식.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아이고. 사람들의 네. 돈을 사실상 정부가 다 약탈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정말 급격히 높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전까지 예. 체제와 지도자를 그래도 믿고 따랐던 네. 사람들까지도 이 화폐 개혁 때 많이 돌아섰습니다. 음. 그리고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오랫동안 시장이 나름대로 그렇죠. 발전을 해서 예.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던 이 시장이 급격히 어. 약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결국 그거에 굴복합니다. 그걸 시장을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 1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박남기 경제부장을 해임하고요. 2달 후인 3월에 총살합니다. 아이고. 네. 그 죄목도 재밌어요.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 한 간첩 혐의를 적용합니다. 앞에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게요. 네. 똑같은 사례네요, 네. 거의. 그리고 그 2년 후에 장성택을 네. 숙청하는데 또 장성택을 숙청할 때에도 어떤 죄목을 붙이냐면 만고 역적 박남기 놈을 부추겨 수천억 원의 우리 돈을 남발하면서 엄청난 경제 혼란을 일어나게 하고 네.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 조종한 죄. 이걸 보면 원래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김정일, 김정은이잖아요. 네. 근데 자신들이 주도를 해놓고 그 밑에서 그걸 지시를 따라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축이는 이런 가장 비인간적이고 전형적인 그러게요. 대단히 비열한 통치술을 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도 그때처럼 지금 강력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맥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진단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항상 위기의 순간에서 이렇게 간부를 숙청하는 방식으로 타개를 해온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일성 사망과 최악의 식량난 시기 때도 그랬다고 그랬고요. 아까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3대 세습이 있었던 그 시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국제 제재가 길어지고 있고요. 네. 감염병으로 인해서 북중 무역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풀어서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군량미 부족, 방역 위반,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또 최고 지도자의 모양새가 구겨져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 지도자가 내몰리면 보통은 이런 게 불만이 사실은 지도자에게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 이것을 간부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숙청하는 식으로 지금 돌파하겠다는 계산. 이게 이제 예전부터 해오던 통치술인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든지 영원한 건 없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처방을 내려서는 북한이 제대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긴 힘들 것 같고요. 어려움 돌파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 그 어디도 없는 끔찍한 만행은 북한 정권이 좀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